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곤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 되면은 음식을 또 잘못 먹고 이렇게 또 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손을 따는 방법, 이런 것도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을 펴보시면은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요 사이에 움푹 파인 데 있어요. 그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합곡이라는 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입니까? 한번 나오셔야 되겠다. 저기 우리 어르신 한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두 분. 부부신 것 같은데. 예,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오늘 보조 강사로. 예, 보조 강사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책을 가져올라 하다가 이런 분들 이제 보조 강사한테 책 주면 누가 오세요?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거 하나 일단 가져가가지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비타민하고 비슷한 거니까. 아셨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자, 손을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한번 짚어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아프죠? 아픈 사람들은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야. 예, 실제로 잘 체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쪽에 손은 몇 개가 있어요? 손은 두 개지. 손가락은 다섯 개. 손가락은 손이 두 개니까 두 군데가 있다. 두 군데. 이쪽에 하나 군데, 이쪽에 하나 군데. 알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눌러보세요. 그렇지. 꽉꽉. 이렇게 천천히 꽉꽉 눌러보세요. 예. 바꿔가지고 왼손으로 오른손 쪽을 눌러보세요. 예. 여기가 저 한의원에 많이 가보셨죠? 가면은 위장이 안 좋다, 속이 안 좋다, 순환이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그럼 역류성이다, 한마디로 또 대변이 안 나온다, 이런 데는 이 합곡이라는 혈을 한의사들이 놓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왜? 침이라 하는 것은 소통을 시켜주는 거다. 소통을. 예. 옛날에는 다 아프다 그러면, 체했다 그러면은 다 한의원에 가 침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급적으로 체했다 이러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한의원에 가기 전에 여기에 세게 눌러줍니다. 자, 왼쪽에 5번, 오른쪽에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겠죠? 이 혈자리를 이러면 몰라도 돼. 합곡이라는 혈자리, 합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발에도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발에도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있죠. 그 사이 좀 올라오면은 여기 발가락이 생각하면 발가락 위에도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걸 태충이라는 혈자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2개 하고 발가락 2개 하고면은 몇 개예요? 자리가 4개. 그래가지고 사관이라 그래요. 사관. 그래서 할머니들이 보면은 손주들이 체했다 그러면은 사관 트자 이러잖아요. 그 사관이 4개는 거예요. 사관. 몇 관요? 사관. 예, 사관. 공진단 빨리 나오네요. 잘하시네. 자, 다음에 공진단 18개 가져왔으니까 18명 나올 거예요. 오늘 알겠죠? 네, 그래서 사관 트면 된다. 자, 그러면은 더 심한 사람들은 막 챘는데 이게 안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 여기 보면요, 여기로 딱 눌러보면 손톱 위에 보면은 여기 편편한 데 있습니다. 여기를 바늘로 따주는 거예요. 여기를 바늘로 따줍니다. 예. 따보신 경험 있죠?
엄마한테. 그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 뭐 이상한 거 먹었던 것들이 쑥 내려가 버려요. 희한하게. 예. 그럴 때는 뭘로 따느냐? 바늘로 따시면 돼요. 그냥 바늘로. 근데 이제 뭐 소독을 해야 된다. 소독약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좋지만은 급한데 소독약 어떻게 찾습니까? 예. 그냥 깨끗한 물로 좀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염증이 안 생기냐 하면요. 바늘이 조그마잖아. 조그마기 때문에 찔러도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덧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막 소독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소독약 찾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흘러간다. 자. 근데 오른손이나 좌지는 뭐 아무데나 관계없어요? 자, 오른손 잘 보시면 이 조교가 잘하네. 질문을 잘하네요. 자, 손을 딱 보시면은 손을 딱 보잖아요. 보면은 요 손톱 위에 하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손 엄지 첫 번째 마디 있죠. 그 중간 딱 중간에 해야 되는데 막 자로 재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체합니다. 그냥 대충 중간치 해가지고 치면 돼요. 자, 왼쪽에도 있습니다. 왼쪽에도 두 군데. 자, 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러면은 채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요. 여기 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막 두드려요. 예. 두드리고 팔을 막 두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이렇게 모아요.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막 사람 취하면 어떻습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꼼짝 못하고 배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여기에서 피가 있잖아요. 새카만 피가 막 나오잖아요. 시원하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여기 목하고 허리하고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앞으로 보면 위장이 있는데 그 위장이 있는 데를 쾅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먹었던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명확하죠? 이거 응급처치법 정말로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막 사진 찍고 막 그죠? 엑스레이 찍고 막 CT 찍고 막 이렇게 돼. 근데 이거 하나로 해결되는 거 많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채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머리 아픈 거죠. 머리. 두통 있잖아요. 두통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통의 이유는 수백 가지가 돼요. 두통의 이유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오늘 같이 뭐 열이 많이 와가지고 그죠? 햇빛이 많이 쬐가지고 막 지끈지끈한 경우도 있고, 또 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막 뭉쳐가 오는 경우도 있고, 고혈압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통에 좋은 거 어디냐? 또 한 명 나오세요. 여기. 예, 나오세요. 자, 오늘 저만 두 개, 하나. 실제로 근데 편두통이 좀 있어요. 실제 편두통이 있어요. 좋습니다. 예, 그래.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뭐, 심적으로 우울할 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때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백회라는 혈입니다.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두드립니다. 툭.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실제로, 자, 손 내리시고요. 우리 한의원에 가면은 이 백회라는 혈자리, 그러니까 백의 정확한 자리, 키 안 크니까 일부러 가지 마세요, 진짜. 키 안 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매너 좋으시네. 예. 그래서, 자, 양쪽 귀 있죠. 그죠? 양쪽 귀 끝을 연결하는 게 이렇게 연결해봐요. 연결하고, 코하고 코끝 있죠. 코하고 뒤쪽으로 연결하고 마주 보는데 대각선으로. 자, 귀 끝 여기 풀어보세요. 자, 귀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이쪽 귀하고 이렇게 귀와 귀끝하고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그 코하고 뒤에 연결하고 요 가운데 정확하게. 그게 백회라는 혈자리 백회요. 이 백회라는 혈자리를 두드리는 거야. 자, 두드리는데, 요렇게 두드리는 거, 두드려보세요. 두드려봐.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뜯으면 톡톡톡톡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아이고 머리 아픈 거 빨리 멀리 가라. 머리 아픈 게 두통아 멀리 가라. 시작. 두통아나 멀리 가라. 두통아 멀리 가라. 두통아 멀리 가라 하면은 어느덧 모르게 두통이 사라져요. 한의원에 가시면은 우리 한의사들이 꼭 어디에 머리가 아픈 사람들, 중풍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백회 혈전에 침을 놓는 거예요. 침을 팍 쑤셔가지고 여기서 또 피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혈을 이렇게 없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를 내고 이런 것들 본인이 위험하니까 손으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빛 같은 거요. 수지침 살살 하셔도 되고요. 빛 같은 거 있죠. 빛 같은 걸로 막 두드리셔도 된다. 이해되시? 피를 빼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피가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는데 우리 한의원에서는 좋은 피가 돌아가면은 어떠냐 하면은 잘 순환이 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쁜 피가 만들어지면 그게 모이는 데가 어떠냐 하면 아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어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뭐냐면은 어디가가 막히면은 아프다 이거예요. 불통적 통이다. 예. 그래서 이런 데도 아프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막히면 근육에 혈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부항을 떠가지고 피를 빼내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열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사열 같은 건 좀 위험하니까 정말로 뭐 좀 많이 배웠다 그러면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쉽게 사열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백회 아시겠죠? 자, 백회. 그리고 또 이게 희한한 게 뭐냐 그러면요. 변비가 있는 사람들도 이 백회 하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똥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자, 이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소주병 같은 데라든가 병 같은 데 위에 톡톡 치면 밑에 툭 떨어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이다병 같은 거 툭툭 치면은 밑에 보면은 거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툭 떨어져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죠. 위에 툭툭툭 치면 밑에 툭 떨어지는 거 있죠. 그렇듯이 우리 몸도 어떠냐 그러면은 여기 위에를 툭툭툭툭툭 치면은 아래에 있는 장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쭉 변화하게 내려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서 임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먹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간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어느 분이 오셨는데 열흘간을 병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사십니까? 이래 보니까 미치겠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변비약은 다 먹어봤다 이거야. 그 텔레비에 나오는 메이칸인가 뭐 있죠. 메이킨 그것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들코락스도 먹어보고, 온 걸 다 먹어봤는데도 잘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뭐 관장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 먹고 두드려 봐라 앉아가지고 하면서 똥아 제발 나와라. 똥아 제발 나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근데 이게 말이 어떻게 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나오더라 이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론이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을 볼 때는 요즘에는 좌변기에 앉아 있잖아요. 좌변기에 앉아 있는데 이게 좌변기에 앉아 있으니까 힘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은 좌변기에 앉지 말고 푸세식에 앉아서 보는 방법도 좋은데 푸세식 있나? 없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변 보려고 또 푸세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좌변기에 앉는 상황에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다리 밑에다가 세수대야 같은 거 하나 얹어가지고 어떻게 복압을 올려줍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자기가 배에 힘을 주려고 막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느냐 그러면 이 머리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똥 누다가 중풍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배에 힘을 저절로 다리에 올려가지고 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뭐라고? 체했을 때. 두 번째 뭐라고? 머리 아팠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변비 있을 때. 자,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들 숱하게 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자다가 깨다가 그러고 잠을 들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막 일을 하고 내 몸을 이제 힘들게 해야지 잠이 온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낮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밤에 잠이 안 오느냐 이거야. 참 진짜 그죠? 그럴 때 하는 방법. 자, 또 한 명 나와야 되겠네. 또 한 명. 저 바로 예, 오늘 공진단에 눈이 먼 사람 많습니다. 나오세요. 자, 불면증 있으세요? 없으세요? 약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예. 왜 있는 거예요? 갱년기도 있고, 뭐, 하여튼 걱정거리도 많고 이럴 때. 자, 그럴 때는 어디냐? 요 가슴. 이 가슴이 젖꼭지 사이 있잖아요. 여기를 전중이라는 혈이에요. 여기를 편안하게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편안하게. 한번 살살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실제로 있잖아요. 이거 내가 농담을 하지만은 여기가 뭐냐면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혈자리예요. 심장을. 예. 불면증이라 그러는 것은 걱정거리가 많아서 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일 안 하고 밥 안 하고 그죠? 놀러 갔다 들어오면은 침대 쫙 깔아놓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오죠? 네. 그래 지금 여기 한국은 불편하다 이거야. 예,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밥 안 하지 그죠? 태아가 구경시켜주지 하니까 잠 안 오는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자지 그냥.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아이고 내 팔자. 크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아이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아이고 내 팔자야. 다 같이 시작.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어느 순간 술 눈이 감기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잠이 안 온다. 두 번째 자 손을 내보내시고 이쪽에 여기는 금으로 둘렀다. 여기도 금이요. 여기도 금식이고. 자, 이런데도 스트레스가 있나? 자, 여기에 요 손에 접히는데 부위 있죠? 접히는 부위에서 손가락 3개를 얹어보세요, 여기. 손가락 3개. 손가락 세 마디를 이렇게 얹어봐. 저 본인 해보세요. 그렇지. 얹어가지고, 손 끝에, 여기가 혈자리에 내관이라는 혈자리예요. 내관이라는 혈자리. 됩니까? 자, 여기에 손을 넣고, 문지르세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예.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예. 왼쪽에 5번. 자, 오른쪽에 5번. 이렇게. 내관이라는 혈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것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손가락. 손의 장심이라고 해요. 장심은. 원래는 이게 4번째 손가락이 딱 접히는 부위거든요. 장심 눌러주세요. 장심. 손가락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궁이라는 혈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에. 오른쪽. 아파요? 불면증이 심한 거예요. 많이 아프면
편안해야 되는데 어디를 눌렀는데 몸이 안 아프다. 건강한 거예요. 눌렀는데 아프다. 몸이 안 건강한 거예요. 머리를 눌렀는데 머리가 아프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왼쪽 손. 자, 왼쪽 손에 눌러봅니다. 10번씩.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어느 순간 한 3분 정도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슬 감으면서 아이고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음날 힘들고, 그죠? 잠을 못 자면 기운이 빠지고,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 자, 첫 번째 전중에 자, 둘, 셋, 넷.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예, 하면서 속 썩이는 사람 욕도 안 하고요. 응? 에이, 에이, 에이 하면서 시발. 에이, 샹들리에 하면서 알겠죠? 예, 됐습니다. 자, 끝나고 오른쪽 아까 내관이나 혈자리 다시 시작. 왼손에 내관 혈자리 하나, 둘, 셋, 넷. 이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은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제 다 손바닥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손바닥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불면증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하면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뭐 졸피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졸피뎀도 있고 뭐 스틸록스 뭐 이런 것도 정신과 병원에 가면 주니까 그걸로 수면 유도제 같은 걸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체기, 그다음에 두통, 변비, 그다음에 불면증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제 변비 치료 전문에 딱 써놓고 또 어떻게 체기 전문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손님들 오면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것도 좋다. 농담입니다. 아시죠? 그만큼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가락 여기 끝 있잖아요. 손가락 여기 끝, 중지 끝. 여기가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힘들고 막 터질 것 같다 이럴 때는 여기 피를 좀 내세요. 여기에 피를. 아까 피 내는 방법 알았죠? 예, 그 바늘 같은 걸로 확 뚫어내면은 머리에 있던 피가 막 압력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분께서 허리 협착증 있지 않습니까? 허리 협착증. 허리 협착증은 나이가 50, 60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아유, 키가 한 1, 2cm 줄었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예, 실제로 키가 줍니다. 키가 이렇게. 옛날에 1m 60이었는데 지금 재보면 1m 58 정도 됩니다. 그거는 협착 때문에 그래요. 협착. 그 허리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연골이 있는데 연골이 줄어드는 거예요. 소파 처음에 사면은 뽀송뽀송하고 침대 사면은 어떻겠어요? 쿠션 좋잖아요. 한 5년 쓰면은 쿠션이 쑥 내려가잖아.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허리의 그 간격을 넓히는 건데 이 넓히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은 이 거꾸리라고 해서 거꾸리가 이 발을 걸어놓고 이렇게 자기의 체중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중력에서 내리는 건데 이 방법이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떻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누워가지고 여기 베개를 있잖아요. 베개를 이 사각형 베개 말고 어떠냐 그러면은 둥그런 베개 있죠. 둥그런 베개를 베개에 넣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거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요. 높은 베개를 쓰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만 뭐 직경 한 5cm 정도, 그다음 좀 7cm 정도, 뭐 8cm 정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야. 예.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건강한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해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약초 중에는 어떠냐 그러면은 오가피 같은 거 있죠. 오가피, 가시오가피 같은 걸 좀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고, 두충도 있어요. 두충 들어보셨죠? 두충 나무. 그다음에 또 어디냐 그러면은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뭐 시술해라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죠? 누구나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아침 5분 건강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자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왼쪽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력이 있고 탄력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면 되지만은 연세 드시면은 어디에 한 30분간 앉아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리가 잘 펴지지 않잖아요. 허리도 잘 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시간, 7시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면 허리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스트레칭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어떻게? 다리 이렇게 누워서 팔도 한번 휘저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손바닥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쳐주고, 일어날 때. 예. 그 다음에 또 머리, 아까 백회 한번 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내려오면은 양 눈썹 사이에 미간 이렇게 한번 쳐주고, 이렇게. 일어나라, 정신아 깨어져라 하고, 그다음 또 코 밑에. 여기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냥 인중이라는 자리, 인중. 예, 사람 인자의 가운데 사람의 중심 여기 쳐주고, 또 밑에 여기 이 밑에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까 가슴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요. 또 조금 더 하시면 발바닥 밑에 있잖아요. 그걸 뭐냐 하면 용천이라는 혈인데 이렇게 좀 두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아까 이렇게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두드려주고, 왼쪽에도 발바닥 두드려주고, 그러면 이제 기가 다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인술이라고 그래요. 도인술. 옛날에 이황 선생님이라든가 율곡 이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어떠냐? 나도 모르게 혈압 같은 것도 조절되고, 나도 모르게 당뇨도 조절되고, 나도 모르게 고지혈도 조절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일어나자마자, 눈이 좀 떠져야 돼요. 그래서 눈 샤워를 좀 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과에 안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다 눈이 어둡고, 눈이 침침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백내장, 이런 것도 오고, 어떤 분들은 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시, 난시, 그 다음에 뭐 근시 이런 것도 오고, 어떤 분들 좀 심해지면 또 녹내장 이런 것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1000근이면 눈은 몇 근요? 900근, 뭐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은 힘들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눈 샤워하는 것도 좋고, 요즘에 여러분들 막 전부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눈에 안 좋기 때문에 눈이 막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 눈에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눈이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샤워를 하는데 눈 샤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 목욕탕에 가 샤워할 때 옷을 입고 합니까? 아니면 옷을 벗고 합니까? 옷을 벗고 샤워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사람도 눈 샤워를 어떻게 하냐면 눈을 뜨고 눈꺼풀을 뜨고 그 눈에다가 어떻게 물을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예, 아침에 예, 찬물을 그것도 찬물을. 눈은 잘 생각하세요. 눈은 뜨거워지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눈은 뜨거워지면 눈이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이 막 뜨거워지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어떻게 핏줄이 생겨요. 예, 눈이 피멍이 막 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은 시원하게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눈은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열이 있다 이런 것은 피곤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눈에 열이 있다는 것은 간에 열이 있다는 거하고 또 같이 연관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과 눈은 뭐라고?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장부다 이야기합니다. 자, 간이 어디에 있느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만 써야 돼요. 오른손만 써야 돼요. 오른손을 쓰라고 또 왼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고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세요. 자, 들이대고 여기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 밑으로 손을 쭉 내보내보세요. 내려가지고 낭떠러지 뚝 떨어지죠? 갈비뼈 끝이죠? 여기가 간이에요. 간. 만져집니까? 만져지면 갓땡이가 부은 건데. 안 만져져야 돼. 근데 누가 만져진다 해서? 저분은 간이 만져진 게 아니고 살이 만져지는 거야. 살이. 그러니까 두 가지 쭉 내려오다가 딱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아프다. 이러면 간이 좀 부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오는데 아프다. 오늘 내 아프다. 이런 간이 부었네. 내려오는데 걸렸는데 안 아프다. 살찐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인 거예요. 간. 그래서 이 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진단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의사들이 이게 만져봅니다. 만져면 딱딱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음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피를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괜찮죠? 실제로 간이 좀 부으신 분이라고 만지면 아프다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흉력 고만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떡이나 껌 같은 게 하나 떡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뭐 하나 붙어 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살에 뭐 하나 붙어 있는 이런 느낌도 있죠. 내 살이 아니다. 이런 느낌들이 오는 경우에는 간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간이 혹사되면은 어떠냐면 눈이 여러분들이 딱 눈 자체가 어떠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인다. 피곤하다. 졸리다. 그다음에 열이 생긴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눈 관리를 잘하면은 간 관리를 잘하는 거고 간 관리를 잘하면은 뭘 잘한다? 눈 관리를 잘하는 이게 같이 상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까만 눈동자 옆에 뭐 하얀 눈동자가 있죠. 까만 거 옆에 하얀 게 있죠. 하얀 게. 그 하얀 거를 보고서 우리가 병을 척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얀 게 자꾸 노르스름하게 되는 거야. 자꾸 노르스름하게 돼. 그 뭐요? 그걸 황달. 이게 간이 칵 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담즙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노란 물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눈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사람 눈을 딱 보라고 해요. 눈을 보면은 까만 눈에다가 눈이 하얗잖아. 건강하다. 이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근데 눈을 보았는데 눈이 막 흐리멍텅해. 까만 눈동자인데 어떻게 눈이 옆에 노란 게 많이 있어. 이거 빌려주면 띠 먹겠다 이 생각.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눈이 어떻게 건강의 척도를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렇게 설명 잘하는 한의사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죠? 안 그렇습니까? 딱 들어봐. 야, 이제 거의 반 의사 만들어줘 보는 거야, 지금. 거의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딱 앉아가 눈만 보는 거예요. 눈 딱 보면,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상태가 좋구나. 그래, 의사들 우리 가면은 막 눈일 까지고 보잖아요. 그죠? 보고서 눈을 건강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침에 어떻게 하라? 눈 샤워를 하라. 눈 샤워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무슨 물? 찬물을 사용.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한 물도 괜찮아요. 그 정도.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물 있잖아요. 뭐 굳이 뭐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온에 있는 물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물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도 괜찮다. 수돗물이 의심스럽다 이러면은 정수물 쓰시면 되고. 예. 우리 눈은 자연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화 물질이 있어요. 정화 물질. 그래서 막 먼지가 들어와도 정화해내고 그다음에 다른 공기에 들어가가지고도 정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 내에서 나오는 견뎌낼 수 있는 면역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눈이 나빠지고 이러질 않습니다. 예. 양파, 있잖아요. 고춧가루 이런 거 막 해도 눈이 안 나빠지잖아요. 그렇듯이. 예. 그래서, 자, 조수할 사람. 이거는 좀 겁이 나나? 조수할 사람 없어요? 나오십니다. 눈은 아까 뜨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로 오시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안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러서 눈 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교육은 다음날 행할 때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00명 중에 90명은 다음날 전날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눈 샤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안경. 이렇게 물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실 줄 알겠죠? 눈을 뜨고서 눈에 묻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떠냐면 눈이 좀 따가워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눈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눈 뜨고. 어떠세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괜찮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 잘하셨어요. 이제 밖에.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래. 간혹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제가 실제로 한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하고 눈이 피곤할 때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 수돗물로서 하거든요. 그래, 이제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이 비위생적이고 대장균도 있어가지고 몸에 들어가면 안 좋지 않느냐. 내가 한의사인데 내 몸이 소중한데 그걸 해가지고 대장균이 들어가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이런다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하겠습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이 하면은 이거 인공 눈물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 방법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제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눈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제가 60이 됩니다. 환갑이에요, 환갑. 네, 보면 모자 벗으면 어떻습니까? 좀 젊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게 안경 알이 없어요, 알이. 안경 알이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눈 샤워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내가 권하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은 괜찮다 그러죠. 자, 눈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도 있지만은 수건을 따뜻하게 하세요. 수건을 따뜻하게 해가 눈을 감고 수건을 얹으세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 눈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찬물로서는 눈을 뜨고 하고 뜨거운 물을 댈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 눈을 뜨고 뜨거운 걸 대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눈을 뜨고서 뜨거운 그 수건을 갖다 들이대면 눈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막 피곤하게 왔다 이거야. 어머, 여보 나 오늘 피곤해. 너무 피곤해. 힘들어. 눈이 막 피곤해 죽겠어. 이럴 때 어떻게 아내가 따뜻하게 그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넣어가지고 탁 짜가지고 탁 눈을 얹어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피로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편해지면은 뭐가 편해져? 몸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조제교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눈 샤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기침을 예. 저희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기침을 그렇게 하면 무슨 약을 드렸는데 내가 말씀드린. 자, 기침을 병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병원을 다니셨잖아요. 병원 다니지 마세요. 이제 다른 방법을 하셔야 돼요. 자,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침을 해가지고 기침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다니셨어요? 달반 다녔으면은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뭐냐면은, 자, 기침에는 제일 먼저 도라지가 있어요. 도라지가 있어요. 저 양방에 내가 안 가라 말은 그런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한 달 반 정도면 항생제, 소염제 막 이렇게 거담제를 먹어요. 그 정도면은 대충 낫는 거예요. 낫는데 안 나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안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약초 뿌리 아니고는 치료가 힘들어요. 내가 해보니까. 예, 그건 수술해가 될 것도 아니야. 수술해가 될 것도 아니에요. 자, 도라지를 이제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1차 방법이에요. 도라지를 1차 먼저 해 먹는 거예요. 자, 도라지를 해 먹는데 1년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6년근이 좋겠습니까? 그래, 가급적 6년근 해가지고 한 3년근에 4년근, 6년근 정도 해가지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삶아가. 한번 푹 삶아가지고 정성 들여가지고, 알았죠? 삶아가지고 물을 먹어보세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먹어봐. 안 나! 끊어. 안 나, 그걸 먹을 필요 없어.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차도가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요. 자, 그럴 경우, 또, 거기에다가 또 안 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줘? 배를 집어넣어. 배를 집어넣어가지고 푹 삶아요. 알았죠? 예? 그거 했어요? 안 돼요?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도라지에다가 배를 넣었잖아요. 무를 또 집어넣어요. 이게 다 폐에 좋은 것들이야. 예, 무를 집어넣고 또 삶아요. 푹 삶아가지고 꿀을 좀 집어넣고, 알았죠? 푹 삶아가지고 또 먹어봐요. 안 돼요? 또 안 돼? 그러면 또 방법이 또 있는 거야. 무슨 방법이 있느냐? 도라지 배에다가 무까지 넣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꿀을 있잖아요. 몸에 발라요. 꿀을 여기 몸에 발라가지고 여기다 랩을 싸는 거예요. 랩을 싸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되는 사람 경험인 거예요. 내가 해봤어요. 싸가지고 편안하게 한 10분 정도 있어요. 후끈후끈해져요. 후끈후끈해요. 꿀, 어디냐 그러면 설탕꿀 쓰지 말고 노민협에 가면 한 25,000원짜리 있어요. 알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바르고 등에도 바르고. 랩으로 덮어 살아야 되지. 그래, 그것도 한 열흘 해봐요. 그거 안 되잖아. 안 되면 은행이 있어, 은행을 어떻게 식초에다가 넣어. 식초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 삭혀요. 저거 삭혀요. 그거는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삭혀야 되는데 6개월 삭히려고 그러다가 보면 죽어버려요. 그냥 한 열흘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만 삭혀요. 6개월 하다가 보면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래서 사과 식초나 아니면은 배식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초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냄새가 독하기는 독한데 희석해가지고 먹어보세요. 그러다가 안 나는다. 그럼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나 손 붙잡고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한번. 저는 몸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네네. 계속 약을 썼는데 아. 효과 보는 게 없었어요.
네네네네. 서울에 가서 종합 검사를 했는데 예. 내뇨 증후군이 레이놀 증후군. 네네. 아, 그 정도로 심하구나. 근데 겨울에는 손발을 예.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아, 그 정도로요. 하얗게 예. 색깔이 변하고 예. 그냥 청색으로 변했다가 아. 그다음 순화될 때는 빨간색으로 변해요. 예, 맞아요. 그때 그 병 압니다. 완전히 이제 이거 하얗게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굳어지니까. 손발이 이렇게 감각이 없는 어. 것처럼 예. 그렇게 생겨요. 예. 그거는 물리치료실 가가지고 뭐 파라핀에도 넣어보고 막 그러셨죠 옛날에. 그냥 양초물 같은데 그런 것도 해보시고 안 그러셨나? 다 했었죠. 안 됩니다. 자, 예, 예. 자, 지금 그거는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 따뜻하게 해가 될 게 아니고요. 여기 심장부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랬는데 여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보일러하고 똑같은 게 보일러.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 자,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는데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어떻습니까? 기름만 들어가지 뜨거우십니까? 안 뜨거우시잖아. 그래서 그 오장육부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진맥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대학병원에서는 예. 그거 관리하는 병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저 음식을 먹는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진맥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건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맥을 해야 될 사람들만 왔네. 예,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을 내가 왜 질문을 받았냐 하면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아쉽잖아. 그럼 내가 가버리잖아요. 그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리 내가 질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재밌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강연을 통해서 솔직하게 듣는 강의가 안 좋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 강의가 솔직하죠? 예, 뭐 진솔합니다. 내가 진솔한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뭐냐 하면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내 몸만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시는 게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양치질 몇 번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뭐 3번 하셔도 되고 4번 하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왜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하면은요, 밤에 잘 때 이 땀으로 물이 나오고 호흡으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어떠냐면 물이 부족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만히 누워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숨을 통해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가요. 우리 몸이 체액이 거의 한 7, 80% 돼 있는데 물이 나가버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피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든가 고지혈이 있다든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죽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7, 80 정도 이렇게, 지금 내가 보니까 한 4, 50대밖에 안 된다 보니까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은 새벽에 부고가 와요. 옆집에 누가 죽었다. 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게 다 혈관 속에 피가 뻑뻑해져가지고 피가 안 도니까 막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한 잔 드시는 게 좋다, 이거죠. 예. 급히 드시라.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요? 시부모님 머리 위에다가 물을 한 잔 딱 놔두는 거예요. 아버님, 주무실 때 아니면 잠 푹 들었을 때 갑자기 목이 마를 때 어때요? 물을 한 잔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줬던 물이 하나 있어요. 그 물을 뭐라고?
자리끼라고 해요, 자리끼. 그 물 자체가 뭐냐,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목이 타서 먹는 물이 아니고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물이라 이거지, 그게.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한 드시기. 찬물을 먹어도 괜찮은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 몸이 저분 같은 경우 레이놀스 병 같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왔는지는 나는 이제 지명을 통해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혈관을 이렇게 좁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따뜻한 물을 한 잔, 미지근한 물을 하나 드신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마시면 좋죠. 물은 뭐 보통 한 뭐 2리터 먹으라 하는데 나는 2리터 먹으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한 1리터 정도를 먹는다든가 뭐 조그만 500ml짜리 한 2병 정도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물이 좀 이렇게 몸에다 가지고 부대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과일 주스라든가 이런 거, 행편이 안 되면은 뭐 먹지 말고, 행편이 되면은, 요즘 과일값이 비싸가지고, 과일값이 비싸고, 뭐 사과도 비싸고, 막 여러 가지 비싸니까, 뭐, 비싼 거는 먹지 말고, 알겠죠? 싼 거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우유에 좀 넣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해가 드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무릎에 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먹으라 이거예요. 뭐 우유를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콩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한번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원인 중에 하나를 뭐냐 하면 염증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염증 아시죠? 뭐 잇몸에 염증 같은 거 잇몸이 막 터진다든가 아니면 눈에 염증, 눈이 뭐 결막염이 생긴다든가 이런 염증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뭐 골마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게 채소다, 이거 채소. 곡물류라든가 뿌리 채소, 버섯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무릎에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바나나를 넣는다든가. 양배추도 좋고, 예. 양배추 같은 거 갈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송혜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여기 김영석 선생님은 또 이렇게 102세인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을 한다 하는 거,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 또 정확한 시간에 또 일어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잘 드세요. 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송혜 선생님께서는 제가 볼 때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드셨는데, 송혜 선생님이 즐겨 드셨던 음식 중에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셨죠? 송혜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돈을 잘 벌어온다. 뭐, 그죠? 두 번째는 집에 잘 안 들어온다. 뭐. 그래서 가장 인기를 많이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잘 드시는 거예요. 뭐, 술도 잘 드시고, 아주 걸어 다니기 잘 하셨는데, 저기 뭐, 종로에 가면은 3,000원짜리 국밥집이 있대요. 들었는데요. 국밥이 있는데, 그 돼지고기 뒷다리에다가 시래기 넣고, 푹 삶아가 드셨던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된장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정말 좋은 레시피였다. 그래서 이 단백질,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근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시래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래기 같은 것들이 독소를 또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된장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항암 치료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때는 꼭 어떻게 해요? 고기 같은 거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있는 분들 있죠? 고혈압 있는 분들도 고기 드세요. 고기 드실 때 채소를 많이 해가 드시면 돼요. 예,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해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진짜로 뭐 환갑은 안 하지 않습니까? 환갑은 안 하지 않어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잘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드시기 때문에. 영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옛날에 못 먹고 살았어. 정말로 초급목피였어요.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있지 않습니까?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주는 게 좋아요. 그 길게 하는 선생님은 욕을 한다니까. 욕을 해요. 왜 오래 하냐고.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고맙고, 실제로 고맙고요. 내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한테 진짜, 예, 제가 내한테 진심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눈물이 나네요, 진짜. 하여튼 고맙고요. 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네.